자, 월요일은 채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채권 플로우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채권 애널리스트 김명실입니다. 네, 자, 오늘 채권 시장의 플로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채권 시장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주간 기준 0.9bp 하락한 3.41, 그리고 10년 채권은 1.5bp 상승한 3.287%로 마감을 했습니다. 설 연휴 뒤 개장한 채권 시장이어서 3거래일 간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3년 국채 선물을 순매수하면서 금리 하락세를 견인하는 듯 했습니다. 중간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중단 소식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우호적 재료로 작용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이후에 이제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커졌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재료는 외국인의 원화 채권 매도세까지 가세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약세와 스티프닝 커브 압력이 진행됐었습니다. 네. 자, 지난 채권 시장 3일 정도 열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평가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로 키워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2월달 FOMC 결과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원화 채권 매도가 계속 지속될까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FOMC 그리고 외국인의 움직임 이걸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좀 자세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예상되는 금리 방향은 주초에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금리가 조금 상승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시장은 이제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치 끝난 것처럼 여기에다가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도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좀 과하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 금리 하락 압력으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연준이 25bp 이상을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점들에 대한 우려감들은 계속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조심스럽다라는 이런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예상과 다르게 조금 강조된다면 시장의 방향성들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1분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걸 다 예상을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다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에 확인된 미국의 고용이나 주말에 발표된 미국 PCE 지표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드라마틱한 경기 부진이나 물가 하락 압력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12월 달 미국 PCE 상승률은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근원지수의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지 못했다는 점들이 금리 하락을 떠받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 PCE 가격 지수가 YOY 기준으로는 5.0, 그리고 MOM 기준으로는 0.1% 올랐는데 이 중에서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비 4.4, MOM으로 0.3%나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비 수치는 이제 11월 대비해서 4.7% 대비해서 낮아졌지만 MOM 수치는 높아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가 하락이 확연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판단이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국내 채권 시장에서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최근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원화 채권 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26일 금감원 발표 기준으로 현재 외국인들의 원화 채권 보유 잔고는 222조 원입니다. 작년 12월 말 잔고 228조 대비해서 무려 6조 원 이상 넘는 잔고 감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들의 채권 자금 순유출 규모는 2010년도 12월 달 월간 기준 6조 원 잔고 감소 이후 거의 지금은 최대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국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수가 이어지는 현상과는 매우 차별화된 모습들이 현재 선물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원화 채권 매도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 중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 성향 투자자들의 수요 감소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원화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투자자는 60%의 중장기성 투자자 그리고 40%의 단기 성향 투자자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성향 투자자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국제기구 같은 공공부문 투자기관이고요. 단기 성향 투자자 같은 경우는 투자은행과 펀드 같은 민간부문 투자기관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장기 성향 투자자의 경우는 자국의 외화 보유의 감소 여부에 따라서 통화별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연초 들어서 달러와 같이 하락 같은 환율의 변화들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 비중이 높은 외화 보유액이 감소해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원화채권 매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인 요인으로는 한국과 미국 간의 내외금리차 역전 현상도 있습니다만, 내외금리차 확대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자본 유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외금리차와 외국인들의 채권 자금 유출입 간의 연관성은 굉장히 낮다는 측면에서 이번 외국인들의 매도 현상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결론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이탈이 추세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들은 여전히 낮다라는 판단이고요. 1월 달에 지금 국고채권의 급락이 발생하면서 현재 전 구간 국고채권 금리가 기준금리인 3.5%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금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레벨 부담이 존재하긴 하지만 여전히 국내 입장에서는 하반기 중에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고요. 두 번째로 3월 말 WGBI라는 3대 국채 인덱스의 국내 채권 원화채가 최종 편입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화채권 투자 유인 확대 가능성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2월달 금통위 이후 국내는 최종 정책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만 희석시킬 수 있다면 외국인들의 원화채권 투자자금 재유입 가능성들은 여전히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있을 FOMC와 관련해서 좀 더 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잔고가 크게 감소했지만 좀 단기적인 움직임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주간 채권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는 채권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OMC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동안 금리들이 많이 빠졌고요. 다만 FOMC 결과만 놓고 보면 25bp 인상을 하더라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단기적으로 채권 시장의 실망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FOMC 이후 채권 금리의 방향성이 일시적으로 상승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FOMC 이후에 금리 변동성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 채권 플로우는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